경상남도 거제의 조선소. 용접 불꽃이 24시간 터져야 할 곳인데 지금은 절반의 라인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숙련공이 없습니다. 10년 전 이 일을 배웠던 청년들은 이제 40이 넘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원짜리 선박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피지컬 AI, 인간의 움직임을 보고 스스로 배우는 로봇이 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들이 현장직의 구원자가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일자리마저 빼앗아 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AI 시대에 오히려 블루칼라의 가치가 치솟고 있는지. 두 번째, 피지컬 AI가 현장직 임금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세 번째, 로봇 밀도 세계 1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면 피지컬 AI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말 챗GPT가 등장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소위 고학력 전문직들이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거라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력 데이터 분석 기업 레벨리오랩스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화이트칼라 신규 채용 공고는 무려 12.7%나 감소했습니다. 피어슨의 분석에서는 사무직 역할의 약 30%가 생성형 AI에 의해 자동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비서는 40%, 회계사무원은 38%, 법률보조원은 30%. 대학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면 안정적이라던 그 공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한 시기, 미국에서는 전기 기술자의 연봉이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의 임금은 30%에서 40%나 올랐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데 왜 현장직 임금은 오히려 치솟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1980년대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백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에게 체스를 가르치는 건 쉽지만 2살짜리 아이처럼 걷고 물건을 잡고 계단을 오르게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체스 같은 논리적 사고는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능력입니다. 알고리즘으로 흉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하지만 걷고 잡는 동작은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 완성된 겁니다. 이걸 기계로 구현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AI한테 세금 신고서 작성하라고 하면 몇 초 만에 합니다. 하지만 어질러진 방에서 양말 한 짝을 찾아서 서랍에 넣으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로봇은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이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성벽 뒤에서 안전했던 겁니다. 화이트칼라는 AI한테 일자리를 위협받는데 현장직은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오른 거예요. 정리해보면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은 AI가 대체하기 시작했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은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라백의 역설, 그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피지컬 AI 때문입니다. 피지컬 AI가 뭘까요? 기존의 AI는 디지털 세계에만 존재했어요. 화면 속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는 거죠. 하지만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AI예요. 엔비디아가 만든 프로젝트 그루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로봇이 인간의 움직임을 보고 스스로 배운다는 겁니다. 과거의 산업용 로봇은 어땠나요? 공장에서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죠. 볼트나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옮기고 미리 프로그래밍된 궤적을 따라가는 게 전부였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작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다릅니다. 어질러진 거실을 가로지르고 불규칙하게 놓인 물체를 정교하게 잡습니다. 공사 현장의 돌발 상황에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 로봇이 악보만 보고 연주하는 기계였다면 피지컬 AI는 다른 연주자의 호흡을 느끼면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뮤지션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제조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고 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신체적 부담이 큰 부품 운반 작업에 아폴로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 공장에 옵티머스 로봇을 배치해서 조립 작업을 테스트 중입니다. 아마존은 더 과감합니다. 2027년까지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최소 16만 명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지컬 AI가 블루칼라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세 가지 채널을 이야기합니다. 대체, 증강, 그리고 단순화입니다. 첫 번째, 대체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MIT의 아세모글루 교수와 레스트레포 교수의 연구가 유명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을 분석했더니 노동자 1000명당 로봇 한 대가 추가될 때마다 고용률은 0.2%포인트 떨어지고 임금은 0.42% 하락했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죠? 하지만 누적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연구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로봇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로봇이 인간이 하던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직접 대체하면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의 협상력이 떨어진 겁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그대로니까 가격, 즉 임금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두 번째 채널, 증강 효과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AI에 의해 증강되는 직종의 구인 게시물은 오히려 22%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AI와 로봇이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죠. PwC의 2025년 보고서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AI 기술을 다룰 줄 아는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무려 56%에 달하죠. 전년도 25%에서 2배 이상 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봇과 AI를 다룰 줄 아는 현장직은 오히려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채널인 단순화 효과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고숙련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복잡한 작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숙련된 전기공만이 찾을 수 있었던 복잡한 회로결함 같은 거요. 그런데 AI 진단기가 이걸 즉각적으로 찾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초보 전기공도 숙련공과 비슷한 속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언뜻 보면 좋은 일 같죠? 하지만 이건 숙련공의 희소성을 파괴합니다. 10년 걸려서 쌓은 노하우의 가치가 AI 한 대로 대체되는 거예요. 숙련도에 따른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피지컬 AI는 일자리를 단순히 빼앗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위험하고 어떤 일자리가 기회일까요?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제성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휴머노이드가 인간 노동과 경쟁하려면 대당 가격이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유니트리의 지원 로봇이 이미 1만 3,500달러에 팔리고 있어요. 목표 가격대에 거의 도달한 거죠. 비용을 비교해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미국 창고 노동자의 시급은 약 28달러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영 비용은 시간당 5.71달러로 추산됩니다. 5분의 1 수준이에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미국 창고 노동자 한 명의 비용이 35,000달러에서 45,000달러인데 5년 수명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간 약 15,000달러면 운영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모든 일자리가 대체되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겠죠. 미국 제조업에는 현재 약 6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로봇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성능이 좋아지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물류업은 어떨까요? 아마존이 좋은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키바 로봇을 도입한 이후 피킹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군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엠네스티 워커라고 로봇이 멈추거나 오작동할 때 대응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RM이 신뢰성 유지보수 엔지니어라는 직군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일반 창고 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화율이 높아질수록 총 고용 인원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물류 산업 내에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봇을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요. 건설업은 좀 다릅니다. 건설 현장은 비정 형성이 매우 강해요. 매일 환경이 바뀌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가장 늦게 침투할 영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AI가 도구로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스마트 센서와 실시간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 배관공, 전기공, HVAC 기술자들은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정교함을 높여서 오히려 과거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건설 및 기계 분야 숙련공의 임금은 사무직을 능가하는 상승률을 보였어요. 디지털화할 수 없는 육체적 숙련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뉴칼라예요. 뉴칼라는 전통적인 육체 노동과 고도의 기술적 숙련도가 결합된 새로운 직종을 말합니다. 로봇 유지보수 기술자, AI 시스템 감독자,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4년제 대학 학위보다는 특정 기술 인증과 실무 경험을 통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봇 정비사의 연봉은 52,000달러에서 78,000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스마트 용접공, 그러니까 자동 용접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고 감시하는 사람의 임금은 30%에서 40%나 올랐어요. 피지컬 AI 시대에 살아남는 블루칼라는 단순히 몸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과 협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로봇 밀도를 보겠습니다. 국제로봇연맹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10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162대의 6배가 넘어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2위 싱가포르가 730대, 3위 중국이 470대 수준이에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로봇 강국도 400대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한국은 1000대를 넘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2024년에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조선업 같은 뿌리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숙련공들이 은퇴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가 없어요. 피지컬 AI 도입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임금 체계예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AI 전문가의 임금 프리미엄은 약 6%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25%, 캐나다가 18%, 영국과 프랑스가 15%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국 특유의 연공급, 즉 호봉제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라도 입사 연차가 낮으면 임금이 낮습니다. 실력보다 근속 연수가 중요한 구조인 거죠. 그 결과 국내 AI 인재의 약 16%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6,300명 이상의 한국 출신 AI 인력이 일하고 있어요. 브레인 드레인, 두뇌 유출이 심각한 겁니다. 로봇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그 로봇을 다룰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드웨어는 1등인데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한 거죠.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500개의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제조업 AI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에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지능형 자율제조 로봇 공장 건설을 협력하고 있고요. 이 현상을 역사적으로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1980년대 일본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일본은 세계 제조업의 왕좌에 있었습니다. 로봇 도입도 가장 빨랐죠.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일본의 숙련 기술직은 그 와중에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인 정신과 결합된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전환했죠. 미국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죠. 러스트벨트의 몰락이 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리쇼어링,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추진하면서 숙련 기술직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길을 걸을까요? 일본처럼 기술과 장인 정신의 결합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처럼 공동화를 겪다가 다시 회복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로봇이 아무리 많아도 그 로봇을 설계하고 유지보수하고 감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승자는 로봇 그 자체가 아니라 로봇과 협업할 줄 아는 인간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성형 AI가 화이트 칼라를 위협하는 동안 블루 칼라는 모라백의 역설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그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피지컬 AI는 일자리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체, 증강, 단순화라는 세 가지 채널로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어요. 로봇을 다룰 줄 아는 6칼라 직종은 오히려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로봇밀도 세계 1위지만 AI 인재 임금 프리미엄은 6%로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경직된 호봉제가 인재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현장직 종사자라면 로봇과 AI 도구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시길 권합니다. 용접만 할 줄 아는 용접공보다 용접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고 감시할 줄 아는 스마트 용접공의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또 자격증과 인증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4년제 학위보다 특정 기술 인증이 6칼라일자리의 핵심 자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정형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로봇이 가장 못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에요. 이건 당분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책 기반자나 기업 경영자라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AI 기술에 대한 보상을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인간의 손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각과 지능을 물리적 세계의 모든 구석으로 확장시키는 증강의 도구입니다. 은퇴하는 숙련공들의 암묵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노하우를 AI의 학습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피지컬 AI 시대의 현장직은 더 이상 힘들고 위험한 노동의 상징이 아닙니다. 첨단 지능과 물리적 실무가 결합된 뉴칼라의 요람이 될 겁니다. 기계와 경쟁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와 함께 물리적 세계를 재설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피지컬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현장에서 로봇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